여러분들은 일본이나 중국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건가요? 사람마다 두 나라를 평가하는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는지도 다르며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도 달라집니다. 또한 지역마다 그리고 나라마다도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두 나라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만은 일본을 긍정적으로,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중국을 긍정적으로, 일본을 부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양한데 한 미국인이 자신이 듣고 있던 강의에서 교수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언급하자 일본인이 슬퍼하며 강의실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발생해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요즘 공부하느라 내 삶을 포기한 채 즐거움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좀비처럼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인 강의실에서 교수님과 한 학생의 처절한 말싸움 끝에 학생은 울먹거리며 강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삶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교수님이 말한 것을 약간 말해보자면 여러분은 앞으로 50년 안에 가장 성장할 나라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를 고르실 건가요? 단, 미국은 제외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인도, 그리스 등 수많은 나라들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는 실제로 강의를 같이 듣던 한 남자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에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다. 100달러의 코인이 10코인이 됐으니 다시 100코인으로 돌아가면 10배 성장한 것이다 라며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웃을 뿐 아무도 그의 말에 동의하진 않았죠. 그리고 역시나 대부분 서양 나라들이 언급됐는데 교수님은 학생들의 말을 곰곰이 듣더니 예상대로네요라며 애니메이션 주인공 대사를 내뱉더라고요. 향후 50년간 크게 성장할 나라로 서양 나라들이 많이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50년 전부터 지금까지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라며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했죠. 저 역시도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독일이라 생각했기에 교수님이 말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의외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곳은 서양이 아닌 아시아였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동아시아였습니다. 한국, 중국, 인도 세 나라가 앞으로 50년간 가장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이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듯한 말과 표정을 지었는데 교수님은 자신이 뽑은 세 나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아시아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왜 일본이 없는 거죠? 라며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그 이유도 말할 거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고 답했죠. 이후 말을 이어갔는데 첫 번째로 50년 내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먼저 인도의 경우 인구수에서 중국을 넘어 전 세계 1위를 달성한 만큼 인력이 풍부하기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의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이나 정치, 지리적 특성, 국민의식 등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지구의 공장이 중국에서 인도로 가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내수로 경제를 살리기에는 아직 5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세 번째로 성장 가능성 높은 나라로 꼽았고 두 번째는 중국이었는데 요즘엔 이 생각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의 경제 경쟁 때문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경제 싸움을 했을 때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나라로 중국을 생각했으나 미국이 약간의 제재만 가해도 크게 흔들리는 중국을 보며 자신의 생각 이상으로 미국과 중국은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져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서양 나라들에 비해 싼 인력과 생산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덜한 규제, 그리고 이미 정비되어 있는 도로 등으로 여전히 중국은 경제 성장 폭이 큰 상황이며 2000년대 이후 미국 다음으로 경제 성장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개로 쪼개진 나라들이 하나로 뭉쳤기에 중심점이 없으며 또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기에 나라를 위해라는 명분이 없어 정치나 정책이 약간만 어긋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변수가 존재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도 문제인데 중국의 평균 연봉은 약 1만 달러인데 반의 베이징, 상하이 등은 3만 달러를 넘어섰고 반대로 반 이상의 지역은 5천 달러가 되지 않아서 지역에 따라 적게는 6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곧 치안과 연결될 수 있으며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은 큰 방해물이 되고 또한 인구 밀집 현상이 커질 것이며 몇 도시를 제외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앞으로 중국 인구수는 우하향할 것이며 50년 뒤에는 10억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교수님이 중국을 두 번째로 뽑긴 했으나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인들은 스스로 적을 너무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항상 아시아에서 발생한 모든 것들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며 어떤 것이든 중국이 최고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주변 아시아 나라들과 친해지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후에 큰 단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50년 내에 가장 크게 성장할 것 같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는데 먼저 한국의 50년이 이것을 뒷받침해준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운과 우연히 맞아떨어진 상황 등이 맞물리긴 했으나 한국은 50년간 가장 크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이며 이 성장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하자원도 어떠한 기술도 어느 나라의 전폭적인 지원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했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과거 반도체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미리 파악했고 나라에서 이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생한 기업이 모두가 다 아는 삼성이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미래를 보는 해안과 한국인들의 열심히 일하는 성실함을 바탕으로 돈이 되는 분야에서의 성장은 무서울 정도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 기아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브랜드가 되었으며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에서조차 이미 한국 기업들이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 역시 요즘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중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없으며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 음악을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기서 뜨끔한 게 제 노래 목록에도 한국 음악이 몇 개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은 점점 더 활약하는 분야를 넓히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들의 자세에서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 겪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장 좋은 대처를 보여줬고 누구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빛나는 것은 국민들의 단합력인데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충분히 합리적이며 상황을 더 좋게 만든다 판단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빠르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에선 다음날에 돌이 생기고 그 다음날에 나무가 생기며 또 다음날엔 둘이 합쳐 돌도끼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당일에 모든 사람들이 이 돌도끼를 들고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향후 50년 안에 또 코로나 같은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나 이것을 가장 잘 대처할 나라가 한국이기에 성장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다만 단점 역시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이미 말했듯 지하자원이 없다는 점과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전무후무한 숫자라고 하네요. 무려 0.7명인 상황이며 이 숫자가 50년간 유지된다면 교수님 자신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과의 통일로 인구수를 순간적으로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가 좋지 않으나 의외로 출산율은 높기에 한국과 합쳐진다면 정상적인 나라의 출산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낮은 출산율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미 한국은 기적을 보여줬기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인 학생을 가리키며 잘 들으라고 말한 뒤 한국인들의 역사를 다루는 태도가 독일인 만큼이나 뛰어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자신들의 역사가 누군가에게 패배했더라도 혹은 좋지 않더라도 숨기거나 거짓으로 조작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며 숨기고 싶을 수도 있으나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제작하는데 어떠한 힘의 개입이 없으며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때의 실수를 배우며 고치려 노력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약간의 단점은 과거에 과한 감정이입을 한다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반대로 과거나 역사에 있던 실수, 패배, 안 좋은 점들은 최대한 숨기고 거짓으로 조작하며 감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억하는 방법에서 한국인과 큰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미국에게 패배하고 나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이 자신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르친다고 합니다. 과거를 드러내며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한국인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과거를 치부로 여기며 감추기 급급한 일본인들은 사과와 인정보단 부끄러워할 뿐이라고 해요. 제로 일부 일본인들은 미국이 일본의 핵을 떨어뜨린 것은 알고 있으나 왜 떨어뜨렸는지는 모른다고 해요. 또한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 피해 준 것은 외면하고 모른 채 하기에 대체로 간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나라는 누군가의 밑에서 운 좋게 성장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모른다고 하며 일본인 학생에게 일본이 향후 50년 동안 성장할 수 없는 한국이나 중국, 인도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은 약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더니 울먹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이것을 본 교수님은 보세요. 일본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부끄러운지 외면하고 도망치잖아요. 라며 강의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하지만 저는 그의 선택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저런 행동은 과거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저 사람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동안 서양 나라들이 아시아 나라들에 비해 경제 성장이 빨랐고 발전도 빨랐기에 그동안 외면당한 아시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네요. 여러분은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좋게 이야기해주니 기분이 좋긴 한데 오히려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한국 출산율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